네, 지금부터 2026년 2분기 장사명장 리더스 컨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변홍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매출 점프업 우수매장 펌비어킹 안산 한대암역점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16년) 된 술집이 있습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유명한 맛집, 단골도 많고 매출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장이 갑자기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월 매출은 7,840만원에서 9,140만원으로 16.5% 상승, 객수는 19.5% 증가. 그리고 올해 5월 오픈 이후 처음으로 월 매출 1억 575만원을 돌파하며 3개월 연속 최고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보통 오래된 매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보다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6년 된 매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2026년 2분기 매출 점프업 1위를 차지한 펌비어킹 안산 한대암역점의 성공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목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출을 올리려면 시설 투자, 신메뉴, 마케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안산 한대암역점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바로 목표였습니다. 매출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점주님은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1등을 해보자. 이 목표 하나가 매장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생각 대신 조금 더 좋아질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목표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매출까지 바꾸게 됩니다. 성장은 언제나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됩니다. 매출을 바꾼 것은 단 30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술집 시장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늦은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술자리를 시작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입니다. 안산 한대암역점도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유지했던 영업시간을 과감하게 30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 오픈 준비를 아르바이트가 아닌 점주님 부부가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장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오픈 직후 고객 응대가 달라졌고 매장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오후 6시 이전 매출은 503만원에서 1105만원, 무려 120% 증가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단 30분. 하지만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 30분이 새로운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성장하는 매장은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래된 매장은 익숙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아직 쓸만한데? 굳이 바꿀 필요 있을까? 이 생각이 변화를 막습니다. 하지만 안산 한대암역점은 달랐습니다. 점주님은 총 857만원을 투자해 매장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한글 간판을 교체하고 낡은 소파를 새롭게 보수하고 오래된 포스터와 홍보물도 모두 교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857만원이 아닙니다. 변화를 미루던 매장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생각보다 이 작은 변화를 빠르게 알아봅니다. 맛집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산 한대암역점은 지역에서 술집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점주님의 철저한 메뉴 관리였습니다. 조리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완성된 메뉴는 반드시 직접 검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직원들과 즉시 공유하며 다시 개선했습니다. 특히 배달 고객이 늘어나면서 점주님은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는 고객일수록 더 완벽한 메뉴를 보내자. 보이지 않는 고객에게도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맛은 좋아지고 비주얼은 더 완성됐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술집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6년 동안 변하지 않은 서비스. 많은 것이 변해도 딱 하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객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점주님은 고객을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혼자 온 고객도, 단체 고객도, 생맥주 한 잔만 마시는 고객도 모두 같은 미소로 맞이합니다. 입장할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퇴장할 때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직원들과는 서비스 교육과 미소 교육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는 서비스 안주를 빠짐없이 제공하며 기대 이상의 만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결국 단골을 만들었습니다. 청결은 경쟁력이었습니다. 점주님은 말합니다. 장사의 기본은 청결입니다. 하지만 안산 한대암역점의 청결은 매일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요일마다 청소 구역을 세분화했습니다. 월요일은 카운터, 화요일은 의자, 수요일은 냉장고, 목요일은 싱크대, 그리고 제빙기, 에어컨 필터, 샹들리에, 야장 테이블까지 고객이 보지 않는 곳까지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 평균 청결 점수는 78.1점, 안산 한대합 역점은 94점을 기록하며 브랜드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본은 결국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평균 월 매출 7,840만 원에서 9,140만 원으로 16.5% 상승. 평균 월객수 1,186팀에서 1,417팀으로 19.5% 증가. 평균 객단가 57,309원에서 58,755원으로 2.5% 상승. 오후 6시 이전 매출 503만 원에서 1,105만 원으로 120% 상승. 그리고 오픈 이후 최초 월 매출 1억 575만 원 달성. 3개월 연속 최고 매출 경신. 마침내 2026년 2분기 매출 점프업 1위. 안산 한대합 역점은 특별한 비법으로 성공한 매장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조금 더 일찍 움직이고 투자를 미루지 않고 메뉴 품질을 지키고 서비스를 꾸준히 실천하고 청결을 끝까지 관리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16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실천했기에 오픈 이후 최고의 매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장사는 새로운 비법보다 기본을 얼마나 오래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2분기 매출 점프업 1위 험비어킹 안산 한대합 역점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퍼데나이 장사 경영 어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퍼니어로 10위 험비어킹 성동 성수 역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퍼니어로 9위 험비어킹 광주 본지안 3리점 축하드립니다.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울퍼니어로 8위 험비어킹 분당 B급 역점 축하드립니다.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울퍼니어로 7위 험비어킹 용인 처인구청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울퍼니어로 6위 험비어킹 부천 역도 북부 역점 축하드립니다.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울퍼니어로 5위 험비어킹 시흥 목간 레이크타운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울퍼니어로 4위 험비어킹 수원 나혜성동점 축하드립니다.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울퍼니어로 3위 험비어킹 화성 동탄 남광장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출 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퍼니어로 2위 험비어킹 관악 신대방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험비어킹 관악 신대방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김재출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회장님이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신대방점을 처음 차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가게를 보러 다닐 때 이재한 대표, 그때는 이재한 대표가 아니었었는데 이재한 대표가 사장님 메이저 상권만 보지 말고 동네에서 1등 하면은 그게 더 훨씬 가치가 있고 돈도 번다고 한 그 말이 생각납니다. 동네에서도 열심히 하면 저처럼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꼽자면 작년에 제가 리뉴얼을 했는데 리뉴얼 하고 나서 매출이 확실히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상금을 받게 됐는데 상금은 저는 기분만 내고 14년째 저하고 같이 하신 주방 이모님 거의 다 드리고
이번에는 알바생도 조금씩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하면서 집을 2채 샀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주방 이모님도 집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상금 받으면 뭘 선물해 드려야 되겠죠. 이번에 장수 돌 소파 사주기로 했습니다. 520만 원짜리로요. 상금에 제 돈을 보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혜진 SV님 정말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출점법 시상 프로모션 올퍼니어로 1위 컴백킹 안산 한대암역점 네,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의 꽃다발을 보태주시네요. 아, 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죠. 안녕하십니까. 펌버킹 안산 한대암역점 김용남 점주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회장님, 이지한 대표님, 김건우 슈퍼바이저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할 때 회장님을 만나서 32번 장사해서 32번 성공한 비법서 선물을 바꿔서 딱 3번 읽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선물 받고 3번 딱 읽고 회장님 믿고 선택했습니다. 펌버킹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16년간 운영을 해왔지만 점퍼 1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년 만에. 최근 변화를 준 것은 3가지가 있었어요. 소파 청가리, 티오더 설치, 한글 간판 교체입니다. 티오더는 고정비 지출 때문에 제가 한 6개월을 고민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티오더 없으면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간판은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한 대표님께서 이 간판 교체 전후 이 데이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그래 항상 제가 틀리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래서 바꾸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전과는 다르게 손님분께서 화장실은 어디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도 신규 고객이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새로 생겨서 왔다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 새로 생겨서 왔어요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출 상승 요인 중 제일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지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항상 펌버킹을 위하여 일해주시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하 저희 직원 여러분 함께 운영해 주신 아내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펀앤아이 매출 솔루션 주제로 김철우 회장님의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느끼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2등을 하신 우리 김재출 점주님이 수상 소감을 하실 때는 제가 불안불안해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1등을 하신 김용남 점주님 소감 발표하실 때도 그냥 준비하신 원고를 읽어 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점주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분들이다. 봤을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저분들은 다들 엄청 잘하시는 분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세. 저도 절대 겸손을 잃지 말자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 더 하신 분들 그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인식을 하면서 더 하시려는 그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우리 따로 만나서 얘기할 땐 저보다 말씀 더 잘하세요. 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이 앞에 선 기간이 이제 아직은 많지 않으셔서 이제 막 그렇게 긴장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산다. 이건 정말 명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뭐 확고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점주님의 사례들을 또 보면서 아 그거는 진짜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 빠르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매출은 뭐 메뉴, 서비스, 인테리어 등등 뭐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포맷을 바꿔서 세미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솔루션까지 갔죠. 근데 그 효과가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들으시니까 매년 그 내용이 바뀌어요. 똑같은 걸 계속 하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본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그 사례들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 메뉴가 제일 중요한 거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점주님들도 어디 뭐 외식을 가시든 뭘 가든 하면은 제일 큰 이유는 그 식당이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히 볼 필요가 있고, 서비스는 나 거기 서비스가 좋아서 거기로 가. 이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저는 이제 인테리어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장사의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세금도 또 너무 뜯어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7년 후에 IPO 할 때 이때 한번 진짜 돈잔치 제대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점주님들은 그때까지 어쨌든 무조건 버티시면서 더 성과를 더 내고, 그렇다고 뭐 본사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점주님들이 성과를 잘 내시면은 그걸 기준으로 저는 한단 말이죠. 물론 점포 수를 더 많이 하시거나 또 소개를 많이 하시거나 이것도 가점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회사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즐겁게 하는 게 제 장사하는 목적이고, 또 덜 벌겠다, 또 나누는 게 너무나 좋아요. 약간 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이타적인 남들 잘 되는 거를 정말 제가 좋아해요.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좀 기대돼요.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다고 제 수익이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 업계에서 거의 최고 소리 들을 만큼의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회사도 나름 회사가 잘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큽니다. 이제 그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뚝집이라는 브랜드가 나왔죠. 반응 괜찮아요. 현재 장사가 되게 잘 되진 않아요. 한 60만 원 나오더라고요. 홀 매출액이 한 8, 90 나오면은 한 700만 원대가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이런 아이템인데, 이번에 이제 메뉴들은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줄 서는, 우선 직영점은 모두 줄 서는 집으로 만든다 해갖고 지금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7월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하나하나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인테리어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갔을 때 음식의 맛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 인테리어는 돈이 들어가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가령 음식으로만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가율이 높을수록 고객 만족은 올라가겠죠. 그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원가율로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도 중요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보시면 그거를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메뉴에 대한 경쟁력,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좀 더 낮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훈련, 이것도 이제 이 기능이 좀 있죠. 그리고 슈퍼바이징, 뭐 점검 피드백, 동기부여, 뭐 매출 점포, 뭐 이런 시상, 또 우수 매장 사례 공유, 뭐 이런 정보 공유가 아까 그 영상 준비 잘했더라고요. 이제 교육사부가 전에보다 좀 느낌 났죠. 이거를 이제 우리 가맹 점주님 전체 이제 뿌리겠죠. 그래서 이 효과는 확대해야 되니까. 예, 신메뉴가 돈가스는 지루하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돈가스 위에 치즈를 덮어버렸어.
이건 그냥 돈가스가 아니라 drop the cheese ketchup. 예, 그 이제 아까 이제 먼저 오신 우리 점주님들 접견실에서 잠깐 이제 티타임 갖고 참석을 했는데 그 이제 점주님 중에 한 분이 이번 신메뉴 너무 반응이 좋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매량도 좀 과거보다 높게 나오고. 근데 아마 모든 가맹점이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점주님의 마인드가 긍정적이신 분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주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거를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도 더 자신감도 있고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많이 팔아보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이건 별론데?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 이전의 신메뉴들에 비해서는 좀 더 반응이 좋게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신메뉴의 효과는 종종 얘기 드리지만 이제 신규 고객 유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김영남 점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판을 바꿨더니 화장실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유입이 급증을 했다. 사실 대부분 단골이에요. 대부분 단골인데 아주 드물게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또 다른 데서 이사 오고 이런 고객들이 일반적인데, 간판을 바꿨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것은 그냥 인식하고 묻어가다가 간판이 새로 바뀐 게 있으니까 눈에 이제 쉽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만 물어보는 친구도 이거 언제 생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근데 인테리어를 자주는 못 바꿔요. 간판도 사실 쉽게 바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신메뉴를 할 때는 1년에 4번이니까 펌비워킹은 고객들한테 새로운 이미지, 아까 제가 마케팅 팀한테도 그 얘기를 할 때 신메뉴만이 아니라 브랜드의 느낌을 좀 색다르게. 그래서 이번에 이 POP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 신메뉴가 많이 안 나가서도 이거 잘했다. 왜냐하면 그 매장을 살려요. 이번 거는 그 분위기를 아주 산뜻하게 만들고 막 그 여름 분위기도 느낌 내면서, 근데 다행히 이제 또 메뉴 판매량에도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나 간판을 자주 바꾸는 수가 없어요. 바꿀 일도 아니고 그 막 7, 8년 뭐 10년 이 주기죠. 근데 이런 거는 자주 하면은 고객들이 다니면서도 그 느낌을 보고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단골 고객이어도 기존에 있는 고객들한테 단골 고객 진짜 고마운 거예요. 여기 있는 음식은 다 먹어봤어. 물리면 안 되잖아요. 신메뉴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메뉴도 나왔습니다. 그 취향에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먹어보고 그중 괜찮은 분이 있으면 한동안은 또 여기 먹을 게 있네 이렇게 되겠죠. 이탈 고객,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이제 뭐가 일이 있었겠죠. 직원들하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집으로 가다가 이 포스터를 보고 저거 느낌 괜찮은데? 그래서 또 재유입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네, 하이볼 프로모션.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동안 그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거고. 근데 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이게 6월 30일 기준입니다. 화성 동탄 남광장점이 총 851개, 하루에 28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프로모션에 대한 효과는. 저는 이걸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큼 자영업 마케팅을 많이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장사할 때마다 옛날에 무지하게 했거든요. 이것저것들. 근데 아니 여기가 그 뭐 큰 매장도 아니고 근데 851개, 성수역점 780개. 여긴 평수가 좀 되긴 하지만 평수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0평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780개. 여하튼 게 우리 점주님들이 저거 사실이야 할 정도 수치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3개 나가기도 힘든데 뭐 이런 매장이 있을 거요. 이제 이 비주얼도 좀 살리고 또 찍어서 손님들이 이제 퍼다 날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대로 나갔을 때 반응은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빅블러라 그러죠. 빅블러. 경계가 없어졌어요, 세상이. 옛날에는 그런 선입견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해리피아 할 때만 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될 일이 있었어요. 생맥주집에서 소주를 안 팔았습니다. 소주는 어디서 팔았냐? 로바다야키. 그 다음에 소주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주방은 또 맥주를 안 팔았어, 송맥주를.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해리피아 하면서 제가 술을 못해서 그런 선입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여름에는 이 소주방은 비수기고 겨울에는 생맥주가 비수기인데 같이 붙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술인데.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생맥주집에서 찌개 놓고서 소주를 파냐? 소주방에서는 아니 어떻게 생맥주를 소주방에서 파냐?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앞서간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빅블러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맥주집인데 이런 거를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요 전 메뉴도 마찬가지고, 저 회사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메뉴 쪽도 우리가 이제 2개 본부, 기존에 1개 부서에서 하던 거를 2개 부서로 나눴어요. 경쟁 체계로 들어간 겁니다. 경쟁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은 피곤해요. 근데 그걸 안 바꾸면은 제가 머리 아프고 점주님들도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는 다른 데들보다는 자꾸 앞서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어제도 가을 분기 신메뉴 품평회가 있었어요. 근데 산뜻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좀 진부하게 이렇게 됐다면은, 근데 그 산뜻한 아이디어에다 또 내가 아이디어를 입히는 거는 제대로거든요. 기초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살려가는 건데 느낌 괜찮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분기 때 좀 그래도 기대하실 만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하이볼도 굉장히들 그래도 많이 나가고, 월드컵이 이게 하필이면은 오전에 한다 그러니까 이 매스컴에서도 그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술집들이 그래도 일시적인 특수를 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오전에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특수가 사라졌다. 세상에 그런 진부화된 건 없습니다. 아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하는 것도 이게 일이에요.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판교 점주님이 그것도 잘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다 잘했잖아요. 이게 양재시민에서 경기할 때 3게임입니다. 평균 게임당 210만 원. 당일날은 450. 괜찮았어요. 투올릭 경기, 여기 투올릭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자리잖아요. 저기는 1층도 자리가 안 좋은데 지하에 있어요. 홀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어쩌다 했던 데인데 210. 네이버로 다 예약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크인 고객들은 못 받았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안양 1번가점 경기당 210, 그날 당일 400 평균. 인천 갈산점 여기는 좀 살살했어요. 근데 이제 130에 이제 500만 원 해갖고 이제 이렇게 좀 하셨어야 됩니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까 나혜석 점주님이 오셔갖고 우리 그때 500 넘겼어요. 우리 500 넘은데 별로 없는데 더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판교 점주님이 우린 1000만 원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각각 1000이에요 1100이에요 1000이에요 1100이에요 1100 판교 쪽. 그러니까 대단하게 하신 거고, 나는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항상 많이 봐요. 그날 온 매출도 있지만 저 매출의 상당수는 평상시보다 우리 고객에 안 왔던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알고 또는 이제 그 네이버를 보고 예약은 했는데 평상시에는 대부분이 단골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때만큼은 단골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야 아마. 그걸 한다 그러니까 와서 봐야지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괜찮네 여기. 이 홍보 효과가 난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당일날 매출 수익보다도. 그래서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막 그 메뉴를 좀 단출하게, 그리고 매출만 보지 말고 고객 만족을 잘해야 돼요. 매출은 올라갔는데 고객한테 맘상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손해죠. 수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거니까. 여하튼 이번에 월드컵이 오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재미를 덕을 못 봤다 뭐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더 봤다. 그 주 시간대면은 어차피 올 고객들하고 섞여갖고 저렇게 더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자, FBS TV 방송 이게 이제 지금 전 브랜드에 대한 이제 그 브랜딩을 강화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펌비어킹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술집으로 규정을 하고 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마케팅이 됐던 시안이 됐던 또 이 뭐 메뉴가 됐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술집이 경쟁이 워낙 다양한데 펌비어킹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거의 음식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뭐 무난하고 사실 3년 이상 가는 브랜드의 수명이 지금 3년 내에 없어지는 게 50%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지금 뭐 17년 정도 돼 있고 저는 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나 이 마케팅 그대로 가요. 이게 반짝가는 브랜드도 아니고 또 우린 그건 좀 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지금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난립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최악이에요 올해. 그래서 전년 대비 뭐 또 한 15% 빠지고 뭐 주류 회사들도 막 우는 소리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30%는 아니지만 평균 3% 정도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수상하신 점주님들이 또 상당히 견인을 해 가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우리 FBS 방송이 나올 때 중간에 한 타임 정도를 이제 그 떼창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떼창 타임이 시작합니다. 매장에서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분위기 잡아서 하다 보니까 애들은 펌비어킹은 제일 재밌는 술집. 7대 패밀리 서비스 이건 제가 이제 장사를 항상 이제 뭐 초대박 내면서 이제 해왔던 거를 했던 거고 기존보다 조금 더 텐션 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펌비어킹이 이제 가장 즐거운 술집, 재미있는 술집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면은 잘 안 어울려요. 텐션이 좀 안녕하세요 이 느낌으로 전체 분위기에 직원들도 좀 끌어가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천장라고 워낙 텐션이 좋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솔톤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펌비어킹을 라톤 정도 이 정도가 더 분위기를 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는 이제 기존대로 쭉 하시는 거고요. 웨이팅 서비스는 그냥 뭐 만석으로 하시든 어떤 걸로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다 보셨으니까. 참을 수 없는 전율이 온몸에 퍼지면 누구다. 참을 수 없는 전율이 온몸에 퍼지면 누구다. 요게 그 5천만 원 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지가 않아요. 그 열혈 농구단 아직 방영 안 했나 모르겠네. 그게 3천만 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거를 아직 뭐 못 하고 있다 그래야 되는지 안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어떠한 이제 성장이 되는 만큼 아마 이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서 광고나 이런 뭐 협찬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수익 구조가 굉장히 빈약해요. 엄살이 아니라 우리 정도 규모면 사실 작은 회사가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제 항상 점주님들이 점주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듯이 저도 본사의 이익보다 가맹점의 이익을 우선 둬요. 그게 이제 커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유가 그렇게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번을 해봤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응, 이제 열혈 농구단은 아직 이제 그거는 이제 방송에도 나가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것도 나름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적지 않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조금 작은 채널이긴 한데 이제 휴먼 스토리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도 유튜브에서는 큰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제천 장락점이 또 인터뷰해서 아직 아마 업로드는 안 됐을 거예요. 자,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작년에도 꽤 한 15가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6종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메뉴별 이제 원가 절감률은 0.4에서 이제 2%. 저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된다는 것은 부작용 없이 절감시키고 있다. 고객들이 인식을 잘 거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고, 뭐 조리 시간 같은 경우도 사실 원가 절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 메뉴들 6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킨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퀄리티는 떨궈서는 안 된다. 조리 시간을 단축을 시키든 원가율을 단축시켜도 퀄리티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 전제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퀄리티 떨구면서 뭐 원가 줄이는 거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손님이 줄어나가니까 브랜드가 계속 가기가 어렵죠. 예, 요게 이제 전 브랜드의 리브랜딩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펌비워킹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술집, 아마 재미난 뭐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통은 이제 숙성고기에서 이제 가장 뭐 족슐랭 각각 그 브랜드별로 아마 이제 다음번 우리 장사명장 클럽 컨벤션이나 또 아니면 연말 행사쯤에는 요거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 결과에 대한 상당히 높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소탕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그 이제 메뉴에 대해서 더 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요리 쪽에 이제 박사가 한 명이 이제 그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소탐에 닭 한 마리 칼국수 어제 품평을 했습니다. 느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막국수도 느낌 괜찮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3개월에 걸쳐서 출시가 되면서 프로모션이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는 이제 그 프로모션은 점주님들의 재량으로 하시게끔 하고, 하여튼 직영점은 이제 웨이팅 할 때까지 밀어붙인다. 요 이제 범주로 준비를 하는데 아마 연말에는 좀 재미난 경광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족슐랭 호주 브리즈번 그랜드 오픈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특히 이 한상 세트에 열광하고 앉자마자 사진부터 찍고 찬반 거의 없이 참고로 우리나라가 좀 힘들어요. 자영업이 다른 나라보다. 그래갖고 폭발력이 다른 나라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일단은 K 푸드에 대한 것도 덕을 보고 지금 K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세대가 열심히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체감을 해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펌비워킹 2호점, 천통 1호점이 이제 동시에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좋은 반응을 또 얻고 있는. 점주님들이 보셨을 때 호주나 뭐 캄보디아 뭐 이런 거는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장사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는 진짜 최소한 10조 이상 가치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세계 브랜드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다양성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족슐랭 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까 10조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나온다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할 이 브랜드들이 지금도 7개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신규 브랜드가 이제 출시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해외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나갈 만한 곳도 마스터는 되게 목돈이 들어옵니다. 가맹점보다는 훨씬 큰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사의 기업 가치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가맹점들은 우리랑 관계 없어요. 우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가맹점주님들이나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버시는 것보다 더 큰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뭐 5억 정도의 주식을 배분받든 10억을 받든, 그래서 해외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좋죠. 예, 그 세미나의 반응은 항상 좋았어요. 근데 그때뿐이었다. 2, 3일 지나면은 다시 도라미 탑을. 그래서 이거를 추가했더니 이게 이제 막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수상을 하신 여러분들 다 이제 또 듣기도 하셨지만 역곡점 우리 점주님 두 번 오셨나요? 한 번 오셨나요? 두 번 오셨나요? 세미나. 네, 두 번 오셨던 것 같은데 오픈할 때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이시라 그때 분위기는 자리도 조금 약간 빠진 데다가 2층이에요. 물론 안 될 자리까지는 아닌데 좋은 자리는 아니다. 경쟁자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점주님이 그냥 수더분 하셔요. 그냥 딱 그만큼 성실하게 하시는데 딱 그 정도. 그래서 이제 한 3천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하시다가 세미나를 2번을 오시더라고요. 벌써 2번 오시면은 저는 게임 끝났다고 봐요. 한 번은 어떻게 등 떠밀려서라도 오는데 2번은 뭔가 느끼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뭐 4천 얼마까지 대단한 거예요. 그 자리를 보면. 근데 아까 이제 수상하시면서도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지금도 상당히 잘 하시는 건데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세밀한 거는 이제 해당 사업부에서 또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나혜석 우리 4위까지 올라오신 우리 정수진 점주님도 2번을 연이어 오신 거예요. 근데 역시 그러시구나도 이제 일을 내시는 거고, 정수진 점주님은 제가 볼 때 1등까지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우리 이제 옆곡 우리 점주님도 어쨌든 더 올라갈 여지는 21위 수상 이게 그래도 인사이트를 받으실 만한 분들이라. 안산 식물원 사거리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소형 상권입니다. 아주 동네 최하의 사이즈의 상권. 안산 식물원 사거리 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인수를 해갖고 지금 2,800 큰 매장 매출은 아니에요. 큰 매장도 아니고. 그런데 118%를 뛰어 올린 거예요. 헤매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근데 2,800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세미나 오셨죠. 이분도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점주님이 바뀌신 거예요. 승계를 해갖고. 이분이 하실 때는 1300에서 계속 머물면서 맨날 자리탑만 하셨단 말이죠.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고 나서 운영에 대한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2,88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영도포역점 이게 또 새로 바뀌어야만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영도포역점 성기훈 점주님 같은 경우는 꾸준함. 우리 이제 그래도 나름 우리 중년 우리 점주님들이 선전을 또 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지금 매출도 높아가고 더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꾸준히 이제 고객 위주의 경영을 계속 고수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올라간 거예요. 17점 초기에 대비해서는 그렇고 전년 대비 6.8%. 이 6.8%는 굉장히 한계 매출을 꺾어 나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가 큰 이런 그 사례죠. 15위를 하신 거고, 광덕시장점 여기 점주님이 이제 3개를 하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펌비역 이걸 해갖고 돈을 버시고 대리대첩을 또 그때 차리셨죠. 근데 그것도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몇 달 만에 2차돌이라는 브랜드를 또 옆에다가 하셔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이 꼬인 거예요. 거기도 동네 상권이거든요. 딱 최소의 동네 상권. 그런데 돼지대첩하고 이 2차돌하고는 이게 서로 잡아먹는. 그러니까
아니 일정한 매출 이상이 돼야지만 BEP 이상이 되면서부터 수익이 늘어나는데 BEP로 걸쳐 놓으니까 챙길 거는 많고 이익은 안 나오고 그러다가 멀쩡한 이 펀비어킹까지 박살이 났던 거예요. 점주님이 사실내면은 펀비어킹 떨구고 이제 족술냉으로 2차 도로는 바꿨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인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1600이 됐던 거를 3200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은 바뀌어야지 매출도 바뀌고 수익도 바뀐다.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야만 되느냐?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고객 중심으로 더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성동 성수역점 오늘 제일 스타일리시한 분 한 분 모셨죠. 저기 앉아 계신데, 참 이 점주님도 저랑 연이된 지도 10수년 되셨고, 근데 한결같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면서 즐겁게. 근데 이제 우리 강우상 점주님도 전년 대비 9.5%를 이제 더 상승시키면서 12권을 이제 수상을 하신 거고요. 예, 광주 곤지암 3리점 우리 점주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한 중장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차지는 하시더라고요. 이성훈 점주님이 뭐 큰 면적은 아닌데 4,900까지 이제 끌어올린 대단한 매출이에요. 여기도 동네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상권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하셨고 전년 대기 이제 18.6%. 근데 우리 이성훈 점주님 뭐 앞으로 굉장히 7년 후에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분당 미금역점 8위를 수상을 하셨는데 방현순 점주님도 승계 이후에 이제 3,500까지 올리셨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한계 매출까지 꼭지점까지 최대한 가 보시게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는 되는 거였네. 그리고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어차피 매출이 3,500이든 4,500이든 5,500이든 일하는 시간은 비슷해요. 저도 무조건 일하는 시간만 늘리자는 주의는 아니거든요. 다만 주 영업 시간대에 얼마나 매출을 손님을 채우고 끌어올리느냐. 그리고 매출이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임대료 포션이 내려가잖아요. 웬만한 매장들이 어떤 데는 더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들이 있고 한 50% 올라갈 수 있는 데들은 꽤 있어요. 그럼 50%가 매출이 올라가면 임대료 포션이 4.3%가 내려가게 돼요. 4.3%면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가를, 그러면 다시 말해서 4.3%를 더 메뉴에다가 때려 놓고 그 다음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장사만 잘 되고 수익 늘고. 그 과정 중에 노무비의 로스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장사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문 열자마자 매일 꽉 차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어떤 날 손님 떨어질 때는 인건비 포션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할 일이 없죠. 뭐 갑자기 뭐 손님이 쩔다고 아무거나 막 일을 만들어 시키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고객의 매출이 올라가면은 이 대코보코가 덜해져요. 이게 많을 때 로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건비 로스가. 그래서 매출의 극대화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노무 비율을 4, 5% 줄이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뭐 관리비, 요율 내려가죠. 매출이 올라가니까 요율은 내려가죠. 또 뭐 세무 기장료율 내려가죠. 그리고 뭐 방역 비율 내려가죠. 뭐 방범 비율 내려가죠. 여러 가지가 내려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매출의 극대화는 일단은 하고 봐야 된다. 매출이 낮은 상태에서 아무리 줄이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건 수익의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 처인구청점 우리 점주님도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제 7년 차예요, 우리 점주님도. 근데 2,800에 3,500. 이 상권, 이 점포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만만치 않은 상권 입지예요, 입지가. 보고 정말 이 점주님 열심히 하시네. 그러니까 여기 매장도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갈 정도의 매출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장사라는 게 더 올라갈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부천 역곡 북부 역점 4,500까지 지금 끌어올리셨네요. 여기도 매장을 가보시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입지거든요. 거기 또 2층이고. 근데 오늘도 점주님 보니까 처음에 뵀을 때보다도 훨씬 다 젊어지시고 더 윤기도 흐르시고 이러셔요. 얼마나 좋아요. 장사하는 게 우리가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복해지려고.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장사라는 것은 지금 점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뵀을 때보다 지금 고객 더 잘 챙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챙겨주는 이런 행위, 그런 마음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아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게 저는 작동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할수록 매출은 올라가고 나도 컨디션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장사하지는 않을 거니까 점점 여유는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여유는 그럼 좋은 거죠. 든든해지고. 시흥 목감 레이크 타운점 여기는 이제 승계 이후에 그러니까 승계 이후에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은 승계하신 분이 그 이전에 비해서 더 낮게 뭔가 운영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역곡점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분이 바뀌었다. 그런 분도 계속 나오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세미나가 그 각성을 시켜드리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 이제 시스템으로 넣어서 슈퍼바이저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씩씩하게 하셔갖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 기간 필 것 같아요. 네, 수원 나이석거리점 점주님 전년 대비 36.5% 그래서 7,300까지 지금 끌어올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1등까지 좀 달리시고 이게 맛만 딱 먹고 하시면은 아주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네. 화성 동탄 남광장점 여기도 좋은 사례죠.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자금도 그렇고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두 분이서 같이 하셨는데 잘 만난 거예요. 두 분이 만나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서로 트러블이 보통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이렇게 해갖고 잘 돼서 하나를 이제 분리해서 이상적인 거죠. 이것도 그래갖고 했는데 그걸 또 인수하시더니 2,900 매출을 4,300까지 이런 결과면은 장사도 재미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재밌어야죠. 뭐 돈만 버는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은 돈은 벌지 몰라도 돈도 못 벌어요. 병 생기고. 그런데 이런 적이면 신나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예, 관악 신대방점 점주님도 뭐 사실 이런 맛에 저도 사업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오면 저도 기뻐갖고 더 이제 신나게 하게 되죠. 예, 김영남 점주님 16.5% 고매출 매장인데 그거를 또 뛰어 올라갔고 그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3개월 전년 대비 3개월 연속 기록을 좀 깨나가고 아마 이 추세면은 이번 분기도 어떨지 몰라요. 7월, 8월, 9월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갑자기 올라가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강남 세관사거리점 다른 사례지만 580만 원을 투자했어요. 변경 전에 5,200이 변경 후에 5,600. 그래서 12개월간 1년 전에 바뀌었네요. 누적 매출이 4,800만 원. 그래서 추가 순이익은 한 2천만 원 이상이 된 거예요. 투자는 580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돈 안 투자하고 돈만 벌 거야. 이게 그것도 있긴 있어요. 더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뭔가 바뀌어졌을 때의 그 효과는 더 커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580은 들어갔지만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그 올라간 매출이 계속 가고 있고 장사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더 수익을 벌고 계신 이런 부분이죠. 예, 여기 부천 역곡 북부역점, 예, 저 영문에서 이제 한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점주님도 같이 이제 바뀌죠. 간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한번. 그리고 이제 본사랑도 이제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고 여기가 9개월간 추가 누적 매출이 6,500만 원.
그래서 추가 순이익이 이제 3천만 원, 지금 ING 계속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더 장사를 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신나게. 광주 회덕동 삼거리점, 여기도 간판은 이제 약 350만 원 투자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 누적 매출이 여기는 1억 이상이 나온 거예요. 15개월간. 그러니까 일찍 하셔갖고 만약에 5개월 전에 했으면은 뭐 한 3천만 원 더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일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간판을 예전 버전으로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이 간판은 뭐 직접 하셔도 관계 없어요. 뭐 저희가 이거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명명백백한데 그거를 빨리 할수록 이익인데 나온다면, 그게 맞다면, 그렇잖아요. 맞다면. 근데 맞는 사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꿀 거리 지금이라고 보시고 이제 행동에 옮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북부당동점,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까지 오래돼 갖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1억 4천 정도를. 근데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오래됐어요. 한 23개월. 추가 누적 매출이 2억 9천, 3억 됐죠. 그래서 한 1억 5천 돼서 자, 시설비는 이제 회수가 된 거예요. 근데 시설은 자, 그러면 돈 들어간 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회수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지금 와 있으면 이 시설로 지금 가고 있을 거고 매출은 더 떨어졌을 거야, 아마. 저 갭보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결과를 내려면은 결단을 해야 된다. 예, 수원 나이석거리점, 여기 점주님도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가 누적 매출은 이제 7,300. 간판만 바꿔서 7,300을 올린 건 아닌데라고 우리 이제 점주님은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안 바뀌어 있으면은 그게 좀 덜 와요. 근데 뭔가 바꿔 놓으면은 이걸 생각해서라도 내가 욕심도 더 내고 한 번 더 뛰어봐야지 분위기 쇄신이 형성이 돼요. 그 부분이 안 바뀌었을 때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근데 그런 것이 분위기가 일단 바뀌어지니까 더 의욕이 다져지고 더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만 하더라도 1년 전에 했으면은 벌써 1억 5천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1억 이상 수익을 더 버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시상하면서 아마 이걸 정립을 안 해갖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충북 제천 장락점 점주님이 4,500만 원 이 올퍼 시상으로만, 나머지 이제 장사 잘하셔고 벌고 뭐 이런 건 별도예요. 선부광장역점 2,900, 거의 3천만 원대 되죠. 곤지암 3리점 점주님 2,800, 우리 중구 굿모닝 시티점 점주님이 이제 2,800 정도, 화성 비봉 상업지구점 2,500, 영도포역점 2,400, 그리고 마포 메세나 폴리스점 요즘에 좀 조용하신데 예전에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된가 봐요. 충남 보령 동대주공점, 우리 이제 안산 김영남 점주님, 또 판교 테크노밸리점 1,500만 원, 1,600만 원, 뭐 이 정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우리 점주님들한테 쏠쏠한 동기부여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확대시키는 분이 있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마중물로 쓰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건 그냥 덤이니까, 이거는 뭐 없는 거란 말이죠. 본사에서 이거 안 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덤으로 온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 한 통을 1.5리터를 받아서 그냥 마셔버리면 그걸로 끝. 근데 그거를 이 펌프에다가 놓고 물을 끌어올리면 1.5리터가 15리터도 되고 150리터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요모저모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시면 그 1,000만 원이 5천만 원도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점주님의 이제 어떠한 노고에 대한 추가적인 보답, 또 기쁜 일인데 그거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죠.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까지 이제 40년 동안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았을 때는 이렇게 뭐 별로 없었어요. 가끔 조금 뭐 좋았다고도 하지만 근데 그 좋았을 때 또 저는 한번 그냥 그 폐가망신도 했었고 어려울 때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적인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우리 가맹점에 점주님들이 더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신메뉴가 됐던 뭐 이번에 하이볼이 됐던 또 뭐가 됐던 계속 이제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할 텐데 잘 활용하셔서 남은 또 하반기에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펀드나이 파이팅! 네, 이상으로 장사명장 리더스 컨벤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